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연구원 박원우입니다.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 행사는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엄찬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엄찬호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역사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강원도 역사가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긴 시간인데 2시간 안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은 여러분한테 프린트물도 간단히 나갔지만은 강원도의 역사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꽤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신가? 14분이시네요. 예. 전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강원도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나 중간에라도 제 강의 진행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것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여러분과 저하고 강원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PT 자료를 몇 장 준비해 와서 PT 자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를 확대를 하니까 좀 깨지네요. 강원도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강원도도 역시 선사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기죠. 역사 이전 시기부터 인류가 거주해 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쭉 이어오면서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됐던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선사시대를 보면은 선사시대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기록이 남겨진 시대 이후부터를 이제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제 삼국시대부터를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삼국시대 이전을 이제 선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껄끄러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문헌에 등장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선사 시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시대까지가 대체적으로 고조선 시대까지가 이제 선사 시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역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제 강원도 지도인데요. 강원도 지도에서 선사 유적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이고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강원도 지역의 유적들이 이렇게 이제 당연히 강원도에는 이제 태백산맥이 이렇게 이제 지나갈 거고 그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영서 지역, 영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철원 지역이죠. 철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은 여기가 이제 춘천입니다. 춘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주, 횡성, 홍천 이쪽 지역이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영동 지역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선사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지금 현재의 사람이 살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곳은 큰 강 주변에 그 강한대지라고 하는 강에 의해서 퇴적층이 형성되어진 그 평평한 평야 유역에 먼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그곳이 점차적으로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도시화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연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 위에 그 터전 밑에 옛 우리 조상들의 터전도 또 겹쳐져 있는 것이죠. 뭐 최근에도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소양로 그 7층 석탑을 도로 개설 때문에 지금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집들을 드러내고 발굴을 해보니까 밑에 뭐 옛날 고려시대 절터도 있었고 또 그 이전 시대 삼국시대의 집터도 나오고 뭐 여러 그 유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은 강 주변이거나 아니면 바다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초기에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채집 경제를 했기 때문에 수렵이나 채집을 했으니까 그래서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거나 그런 그 채집 생활이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런 생활을 하기 편리한 큰 강 주변에 이제 살게 되죠. 강원도는 주로 북한강 유역, 그 다음에 남한강 유역으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는 바닷가, 특히 이제 바닷가에서도 태백산맥에서 흘러내려간 그런 그 민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 대체적으로 그 지역이 중심이 돼서 도시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양양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삼척 이런 그 남대천이라든가 이런 강들이 이제 만나는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시대도 대체적으로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살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쭉 이제 양양 지역이고 강릉 삼척 지역 쪽 지역에 이제 많은 선사 유적이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 표시되어져 나와 있는 지역들은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되어져서 유적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지역 말고도 실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유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발굴을 안 해서 유적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것뿐이죠. 뭐 발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발굴은 연구를 하기 위한 학술적인 발굴은 극히 드뭅니다. 계획적으로 여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발굴을 하면은 충분한 유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체적으로 다 이제 구제 발굴이라고 해서 뭐 도로를 낸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만든다거나 요즘 춘천의 중도처럼 그 레고랜드라고 하는 결국 이제 파괴를 위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은 최근 들어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무조건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하에 묻혀 있는 유적을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고 파괴하겠다. 그게 이제 발굴이죠.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거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사시대는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눕니다. 뭐 크게는 이제 두 시기로 나눈다고 볼 수 있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이에 중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눠 보기도 합니다. 또 그 밑에 이제 청동기 시대 이렇게 이제 그렇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이렇게 이제 시기가 구분되는 거고 구석기와 이제 그 신석기 사이에 중석기를 중석기는 그렇게 그 분포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많은 지역에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특정한 지역에만 중석기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석기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중석기가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지만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중석기는 크게 중요한 유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부터인데요. 구석기 시대는 통상적으로 한 50만 년 전부터 우리나라 구석기들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로 보면은 강원도는 한 30만 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20만 년 내지 30만 년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10만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도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연대 측정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확실한 그런 정확한 연대 측정법은 현재까지는 이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최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측정하는 연도가 대체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도 이제 몇몇 영동 지역도 그렇고 영서 지역도 그렇고 많은 이제 유적들이 구석기 유적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양구의 그 상무룡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8호호 상류입니다. 8호호 상류라서 지금도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차져 있죠. 물이 이렇게 차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87년인가요? 87년이죠. 88 올림픽을 이제 앞두고 그때 이제 5공화국과 6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그랬던 시점인데 그때 북한이 그 남한에게 대해서 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금강산에다가 댐을 만들었다. 금강산 댐을 만들었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댐을 만들었다 터뜨릴 경우에 금강산 댐 물이 일시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을 덮치게 되면은 8호호가 그러니까 화천댐이죠. 화천댐이 무너질 것이고 그다음에 화천댐 무너지면 화천댐 물 전체 다 하고 내로 한꺼번에 밀려 내려와서 춘천댐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럼 춘천댐 물하고 합쳐져서 내려와서 의암댐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미 그때는 이제 춘천시는 전체가 다 물에 잠길 것이고 또 춘천댐을 터뜨리고 의암댐을 터뜨리고 내려가서 의암댐 물까지 합쳐서 청평댐 내려가서 팔당댐까지 그 많은 물이 모아져 있던 물이 다 합쳐져서 서울을 덮치면은 서울은 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금강산 댐의 물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노래에서 여러분도 아마 이 중에서 아마 성금을 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금강산 댐의 대응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성금을 내서 평화의 댐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게 화천 8호호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화천댐 물을 방류를 했죠. 방류를 해서 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류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물이 쭉 빠져나갔어요. 물이 쭉 빠져서 물에 잠겨 있던 지역들이 다 지표면에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참으로 화천댐에 물이 차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발굴이라든가 유적을 수습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만들면 그냥 댐을 만드는 거지. 수몰될 지역에 대해서 미리 문화재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뭐 유물을 수습하고 이런 뭐 학술적인 조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호 댐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그래서 물을 빼고 나니까 이 지역에 있던 유물들이 물 바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8호에 수몰됐던 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물결이 계속 일렁이게 되죠. 물결이 일렁이면서 지표면에 있던
그 얕은 흙들을 다 쓸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쓸어 내려가니까 그 지표면 속에 얕게 묻혀 있던 석기들, 돌로 만든 도구들이 이 지표면 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파로 주변에 돌아다니면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구석기를 주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석기를 지표면에 있는 거 수습을 하다가 여기를 좀 전체를 발굴을 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이라도 발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격자 모양으로 뚫어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와가지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발굴을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구덩이 깊이가 뭐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 깊어야 한 1m 정도, 좀 아주 깊게 판 데가 한 2m 정도 파았고 대부분은 한 1m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구덩이를 팠는데 그곳에서 많은 구석기 유적이 출토됐어요. 수천 점의 구석기 유적이 출토돼서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상무령리가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출토된 뭐 대표적인 유물들이 이제 이러한 유물들입니다. 이게 흑요석이라고 하는 석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요석은 여러분 통상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돌은 아니죠. 예, 이것은 그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석재입니다. 석돌이에요. 그래서 이 흑요석은 깨트리면은 그 깨트린 면들이 아주 날카롭게 뭐 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렇게 얇게 이렇게 격지가 일어나는 그런 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이 옛날 구석기인들이 많이 이제 도구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요석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동 경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준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